Ready. Go!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강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강리치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자신을 브랜드화해서 퍼스널 브랜딩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브랜드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리치가 또 대단하신 게스트님을 초대했습니다. 윤소희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은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자, 그것도 9시 뉴스 시간대에 아나운서를 하셨습니다. 자, 세상에 하나뿐인 분매칭의 작가님이신 윤소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작가 윤소희입니다. 최근에 네. 따끈따끈한 신간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을 출간했습니다. 네, 지금 이 네. 책이 베스트셀러 5주 5주째. 연속을 네네.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너무 대단하신 책을 써주신 우리 작가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 네.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이 책이 아니에요. 이거 책이 아니고 케이크네요. 네, 와, 감동입니다. 네. 사실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 남자랑 살다 보니까 생일날도 케이크를 못 얻어먹어요. 어떡해. 딸이 있어야 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주문하지 않으면 아무도 케이크를 안 사다 주는. 그런데 이렇게 책 모양으로 케이크를 해주시다니 정말 감동입니다. 저희도 너무 네. 좋으신 못 책을 먹을 것 써주셔서 같아요. 드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먹을 것 박제하세요, 같아요. 박제.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책은 북매칭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네. 북매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책과 책을 매칭해주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에도 인연이 있는 것처럼 책에도 인연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요즘 계속 음. 강조하고 있는 말이 책을 읽지 말고 만나세요 이렇게 말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책도 마치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이 책을 만나시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근데 왜 네네네. 사람들은 그냥 내가 그때 땡기는 거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그 땡기는 게 끌어당김을 해서 그때 읽는 책들이 좀 인연이 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렇죠, 들을 수 그렇죠. 있나요? 그리고 또 독서를 좀 많이 하시다 보면 그동안 읽었던 책들이 또 끌어당기기도 하거든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내가 뭐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읽었던 책들이 있고 거기서 연결되는 내용. 사실은 저는 연결되는지 몰랐었는데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책들이 눈에 띄게 돼요. 그러면서 당기게 돼요. 이러는 거 네.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좀 안 읽히는데 그렇죠. 덮었어. 네네네.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책을 꺼내서 네. 그걸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사실 이 책하고 인연이 닿는 시기가 또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책에도 잠깐 썼는데 저희 남편을 그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회사 동료로. 정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또 대학 선후배기도 한 거예요. 두 분 다 서울대신가요? 네, 그러네요. 이야, 지금 대단하시다.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20대 때 학교에서 만났으면 우리 남편을 사귀었을까? 아닌 것 같아요. 이유는요? 왜냐면 그때 제가 20대 때는 남자를 보는 눈과 또 30대 때 맞아, 남자를 맞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대 때는 뭐라 그럴까? 키 크고 잘생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거를 30대 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책도, 책은 변함이 없을 수 있지만, 네. 읽을 내가, 읽는 사람 자체가 변하거든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내가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뇌가 변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두 가지가 뇌도 네. 변하고 그렇죠. 나도 변하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그 책을 덮어놓고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그게 이제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경험하는 내용도 바뀌고요. 네. 또 그 기간 동안 제가 읽는 다른 책들이 또 쌓이잖아요, 제 안에. 네네. 그러면서 제 뇌도 변하고 또 저 자신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사서 딱 폈을 때 안 읽히는 책들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맞아요. 네,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해도 맞아요. 지금도 안 읽히는 책은 그냥 미련 없이 바로 덮어서 잠시 묵혀둡니다. 그리고 네네. 기다려요. 그런 책이 한 1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을 하지 않아야 돼. 아니, 때가 되면 만난다.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어느 순간 뭐가 이렇게 나왔다, 누구 뭐 PD에서 보고서 막 사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냥 갖다 놓고 그냥 거기 모셔놔 이러시는 그렇죠, 경우들이 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내가 어떻게 보면은 독서를 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행동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제 어차피 안 읽을 거고 내가 읽어도 기억 못하니까 그냥 안 살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만나고 만져보고 이렇게 사는 행동 자체도 독서의 시작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독이라 그래서 집에 그냥 책을 쌓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의 장소가 몇 번이냐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의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성취를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관이 있다. 어머, 어머, 상관관계가 어머, 있다라는 어머.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일단 사는 행위 그리고 집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책이 진열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든지 이렇게 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어. 된다는 게 굉장히 그러면 중요한 이 거죠. 얘기에 네. 반해서 음, 어떻게 보면 비우라고 하잖아요. 집도 뭐 그 물건도 비우고 근데 책도 비우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책을 못 비우겠는 거예요. 네. 근데 책을 비워도 그게 연관이 된다고 하는데 왜 음, 책도 비워야 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요즘 뭐 미니멀리즘 이런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근데 네. 사실 저도 비우고 싶지 네, 않아요. 네, 네. 다른 거는 다 버려도 저도 책을 맞아요. 못 버리고 네. 있거든요. 물론 이제 책을 나눠드리기도 하고 있는데 그게 말하자면 저의 재산을 나눠드리는 거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글쎄요, 저도 음. 이거를 또 다시 펼쳐봤을 때, 네. 줄 긋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거를 그쵸. 이거를 인덱스를 붙였나, 이런, 내가 요때 요렇게 느꼈구나. 음. 그럼 그때는 또 보면은 또 나중에 그쵸.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 있을 때 또 보는 건 또 다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는 못 버리겠어요. 그렇죠. 안 버리시는 그리고 게 뿌듯해요, 막 맞아요. 있는 게. 그게 책장 보면. 재산이거든요. 네, 사실. 그냥 꽂혀져 있는 것만 네. 뿌듯해. 사실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 책을 재산으로 여기거든요. 그것도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책을 모아두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 강리츠님 다운 정답입니다. 네, 저다운 사재기. 네, 네, 사재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작가님 책을 보면서 음. 제가 중간중간 뭉클하고 가슴이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왜 아픈 데를 찌르면 네네네. 갑자기 확 하면서 내가 그 슬픔에 이렇게 딱 휩싸이기도 그렇죠,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네네네. 제가 사실 작가님을 모시려고 제가 이 책을 이제 바로 앉은 완독을 했어요. 와. 네, 근데 네.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뭉클하고 막 울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슬펐거든요. 그러셨구나. 그 부분이 네. 이제 자살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네. 가장 자궁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네. 너무 편했을 때 나는 서재에 들어와 있더라. 음. 이런 그 에필로그를 읽고 네. 저는 너무너무 이게 너무 윤소희 작가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조금 알겠고 그리고 또 궁금해지고 이런 네네네. 느낌이었거든요. 서울대 나왔다는 이런 타이틀보다 네네. 안녕처라는 타이틀은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수 그치. 있지만 네네네. 책 속에서 만나는 윤소희 작가님은 너무나 알고 싶고 너무 우리와 살아가는 모습이 닮아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셨구나. 대체 네. 어떤 아픔이 있으셨길래 그렇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뭐 스펙만 딱 얘기하면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나왔고 그다음에 네. 시카고 대학교 나왔고 그러니까 학벌이 좋고 음. 그다음에 뭐 이제 남들이 가기 어려운 KBS 아나운서라든지 또 이제 베인앤컴퍼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유명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펙만 딱 얘기하면 뭐 다 가진 금수저잖아 이러면서 일단 싫어하는 거예요. 금수저셨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스펙만 성이 1%가 아니라 사실은 그냥 평생 겪었던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상위 1% 충분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8살 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만 나이를 쓰니까 8살 때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는 왕따라는 단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게 뭔지 그거를 이해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학교에 가면 아무도 저한테 이제 말을 걸지 않고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잘해서? 그거는 알 수 없죠. 그 시키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친구는 없었죠. 단 한 근데 명도 어떻게 없었고 견디셨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1학년, 2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일 막 떠들고 시끄럽고 이럴 때잖아요. 사실 그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인데 쉬는 시간에도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화장실도 심지어 안 가고. 그러면은 너무 외로웠던 거죠. 근데 그 어떻게 외롭다는 말도 집에 가서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때는 내가 당하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좀 외롭고 힘들긴 한데 이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넘겼던 것 같은데 어떤 내 의지나 아니면 내가 생각할 수 그쵸. 있는 그런 능력치가 아직 그쵸. 어리니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판단의 근거가 없으니까 그쵸. 이게 그냥 뭐지? 그냥 그냥 이러는 시간이 건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성장했을 때 그쵸. 아셨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서 그 왕따를 다시 당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아니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고등학교 때는 아마 뭐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도 좀 시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당시에 그 제가 성적이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항상 전교 1등을 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성교 1등. 이제 그러다 너무 보니까 이제 영광입니다. 네네네. 근데 오히려 저희 반 애들은 저한테 그렇게까지 왕따시키지 않았는데 저랑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저를 만나보지 못한 다른 반 친구들이 저를 너무 왕따시키기 이상하다.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죠?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도거반이 3반이 있었고 불어반이 7반이 있었는데 불어반 복도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길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쉬는 시간에 저희 반에 들어와서 야, 너무 실만 됐다. 애들과 네, 이유는 그걸 왜, 하고 왜 그래서 그랬을까? 1등 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당시에 이제 또 되게 인기 많은 그 젊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차별한다 이런 식의 공부 잘하니까. 네네네 그 뭐 좋아하죠. 그렇게 뭐 오해를 음, 해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차별을 하거나 음, 시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는 좀 민감할 때잖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그냥 사춘기고 막 그래서 그냥도 힘든데 이제 그런 음, 일들을 당하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그냥 죽어버릴까?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음, 했을 때 음. 집어들었던 책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때, 음, 오히려 그때는, 책으로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그때는 오히려 못했던 것 같아요. 음, 고등학교 때는. 음. 왜냐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다들 아시지만, 공부해라, 공부해라. 맞아요. 책을 보려고 그러면 다 못하게 했잖아요. 너 쓸데없이 왜 음, 책을 읽어? 이러면서 이제 못하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래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한 이유가, 내가 그걸 좀 파헤쳐 봐야겠다. 도대체 맞아. 나는 너무 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그리고 나는 뭐가 그렇게 음, 달라서 음,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을까? 맞아. 그걸 좀 공부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전공을, 심리학을 하게 됐고, 들어가서 실제로 교수님하고 2년 동안 상담을 하기도 했어요. 매주 이제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아주 심층 분석을 했죠. 그러면서 좀 음, 많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좀 많이 극복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뭐 이상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음, 상담이나 임상심리학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제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그런 음,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이겨내는지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걸 음,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저한테 힘이 되기도 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좀 성인이 되면서 이제 책을 본격적으로 읽고 음, 책과 또 이제 글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음, 읽다 보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필사하죠. 네네, 필사부터 시작해서 필사부터 해서, 나중에 이제 제 글을 쓰게 된 글을. 거죠. 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가 어떤 심리학 상담만큼의 그런 역할을 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치유의 마음을 능력이 있어요. 치유를 네네네. 해주는, 음. 그럼 어떤 게 필사에서 글을 이렇게 쓰는 게 음. 도움이 되나요? 사실 제가 원래는 필사를 되게 싫어했었어요. 음, 왜냐면 이제, 내 글을 쓸 쓰고 수 있지. 싶은데, 맞아. 왜 누구, 남의 남의 글을 글을 베끼라 그래. 뺏겨?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 책을 같이 낸 그 편집장님이 저의 문장 수업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아, 말하는 정말 빨간 펜 이런 것도 해주시고, 음, 이런 거 다시 고쳐보세요. 뭐 이런 수업도 시켜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책들을 소개해주면서 이제 그 책들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필사를 하는 게 문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셔서, 그 당시에 좀 많이 필사했던 게 시였어요. 왜냐면 이제 또 시를 시는 접근이 참 어려워서. 네, 일단 이해하기가 굉장히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근데 시어를 쓰려면 사실 네, 시인이 네. 그 짧은 문장 안에 음. 엄청나게 많은 걸 담아내야 되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깊은 맞아요. 사유를. 굉장히 함축돼 그쵸, 있고 맞아요. 간결한 게 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글은 짧지만 더 음,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분들의 그런 응축된, 그런 함축된, 음, 그런 사유가 담긴 그런 문장들을 필사를 하면서 저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사유의 음.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 음, 1년 정도 네. 그거를 필사를 하시고 나서 음. 정말 확연히 달라지던가요?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
이제 제가 첫 책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필사를 훈련을 거친 다음에 나온 책이 이제 여백을 채우는 사랑이라는 두 번째 책인데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해 보면 정말 그 차이가 달라요? 확연하게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음. 지금 뭐 이제 얼마 있다가 아, 전자- 닉제 쓴다고 들었어요. 네네네네. 전자책을 쓸 때 네. 이전에 칼럼으로 연습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도 이제 쓰려니까 좀 쉽지는 그렇죠. 않던데 쉽지 않죠. 예전에 네. 제가 지금 이제 브랜딩 책을 음. 썼는데 예전에는 무슨 치유책 같은 거, 뭐 북 그 소믈리에처럼 그런 방향이 잡혔는데 제가 네. 글이 거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거칠지? 나는 말도 잘하고 글 잘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일반인이었으니까 모르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가장 음. 단결해야 되고 합리적인 게 그런 누군가를 치유해주고 뭐 시적인 거 그런 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그렇죠. 어려운 거라고. 맞아요. 어려운 그 방향을 이제 바꿔버린 건데 아. 일단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무슨 네. 이야기인지 좀 아시는데 알겠다. 네네. 시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는 비로소 꽃이 된다. 뭐 예전에 그런 거 대체 이게 뭔 소리래? 뭔 소리야? 아니 나는 내가 그냥 부르면 그냥 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이름이지. 네네네. 굳이 왜 이렇게 돌려가지고 꽃이 되게 하고 이름을 뭐 이런 생각을 한 거 어린 그쵸, 나이에 그러니까 그쵸. 재미가 없는 아, 거예요. 재미가 없죠. 시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양원근 대표님의 음.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그게 어. 시가 나왔었어요. 네네네. 그 시 지금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네. 시를 읽었을 때 어. 뭔지 소름 돋게 너무 좋은 맞아. 거예요. 네. 이 시는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이게 점점 깊어갈수록 이 그렇죠. 시의 접근이 맞아요. 조금 더 용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아까도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읽히지 않는다는 거랑 같은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시를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제 그 생각의 깊이가 너무 얕으니까 그 깊이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어떤 것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들어갈 때는 그쵸, 어렵고 어렵죠. 힘들고 맞아요. 진짜 내가 이걸 해야 머리 되나 아프고. 말아야 되나 막 이렇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내가 점점점 하다 보면 그 재미를 느끼고 그렇죠. 또 스킬도 생기고 그럼요. 이런 네. 것처럼 책 읽는 것도 그 맞아요. 뇌에서 좀 받아들이는 게 좀 맞아요. 달라지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처음에 일단은 그 왜 다독이냐 정독이냐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먼저는 다독이 원자로 항상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뇌가 변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맞아요. 그 운동에서 처음에는 막 윗몸 일으키기 한 번도 못 하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맞아요, 복근이 맞아요. 생기면 그다음에 되게 쉬워지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해서 뇌에도 이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책을 좀 양을 늘려줘 가지고 많이 읽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같은 책을 읽어도 훨씬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흡수도 빠르고. 제가 청주에서 네. 그 핑크 펭귄이라고 어. 독서동호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네. 우리 이제 그 멤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책을 그냥 무조건 사라고는 해요. 이유는 내가 읽지 않아도 이 책을 샀을 때 그렇죠. 내가 이거부터 독서가 된다. 그렇죠. 이게 그게 독서 시작이에요. 습관의 네. 시작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도 했었냐면 이 제목 보고 샀다가 음. 이 그 안에 이 프롤로그가 이 목차가 네네. 있잖아요. 목차 하나만 보고 네. 덮는 것도 있어요. 그렇대요. 네, 목차 그럴 수도 하나만 있어요. 딱 보고 덮는 것도 있어. 그리고 이 목차 한 그 꼭지에 네. 들어가서 거기만 딱 읽고 덮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독서의 습관을 익힐 수 있게 그렇죠. 하는 맞아요. 일련의 그런 맞아요. 네네. 활동들인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네. 일단 그 우리나라에 사실은 절반의 인구 정도가 1년에 한 권을 안 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 첫 번째 그 문턱을 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처음엔 읽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왜 그 2분 법칙이라 그래서 운동 같은 거 할 때도 내가 30분씩 무조건 집에 가서 운동할 거야 그러면은 못 지킨단 말이죠. 맞아요. 한 이틀 정도 되면 네. 이제 못 안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킬 수 있을 만한 목표를 정해라. 예를 들면 운동화 끈을 묶는 것까지만 목표인 거예요. 그럼 일단 묶으면 여기까지 묶었는데 문이라도 한번 열고 나가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사시고 그냥 들고 다녀라. 그럼 뭐 더우면 이렇게 바람도 이렇게 아니 불게 하고. 저는 이거를 책을 완전히 막 너무 좋아하고 막 이럴 때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고 싶고 막 이랬어요. 네. 자기계발서나 뭐 이렇게 동기부여책 아, 뭐 한참 왜 꿈꾸는 다락방 나오기 전에 네. 막 그런 것들 막 읽고 보물지도 읽고 막 이런 네네네네. 때가 있었어요. 네네. 너무 웃긴 게 그 가방에 맞아요. 이거 책 읽을 장소가 아니면 도 맨날 책을 갖고 다니고 아니 그게 진짜 그러니까 중요해요. 뭐라면 쟤는 왜 책을 왜 갖고 온 거야? 이런 근데 안 읽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친해지고 나중에 읽게 맞아요.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 계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렇게
작가님 오시면 네. 책을 너무 많이 읽으시는 분이니까 제가 또 제 책 얘기라는 게 네네네. 너무 신이 나서 네. 말씀드리는데 네. 한 번은 연애가 너무 맨날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서 술 마시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연히 집에서 혼자 있으면서 이게 캔맥주 카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카스로 그 혼자 술 네. 마시는 거를 그때 시작을 해봤고 그때 이제 그 해민수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세상에 내 마음을 너무너무 긁어주는 거야. 미친 듯이 막 긁어주는 거야. 막 시원해 죽겠어. 아, 그래가지고 시원해. 저 혼자 그거를 해소를 하면서 혼자 네. 술도 막 이제 혼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고 그때 너무너무 책에 빠져들어서 저를 좀 돌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제 강미치님이 탄생한 지금 제가 거죠. 너무 네네네. 흥분해서 말씀드리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만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강한 만남이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사실 네, 쉽게 맞아요, 읽어져요. 맞아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리고 제가 책 속에서 그 언덕 중간에 집이라는 거, 그게 그 내용 혹시 네네네. 기억나시죠? 6번 책이죠. 네, 네네네. 미조의 공판을 관한 맞아요. 이야기, 살해한 미조의 공판. 그 누굴 살해했어? 8개월 된 아기를. 맞아요. 자기 아기. 근데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진짜 줄까지 이게 짝짝 벗거든요, 이렇게. 네, 너무 여기서 놀라웠던 게 작가님께서는 젖먹이 아이를 살해한 사실보단 이 사람이 일상적인 언행에서 받는 모욕과 상처가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실 그 자기 아기를 살해한 정도라면은 그 여자도 거의 미치는 거잖아요. 아, 진짜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상하기 거잖아요. 네, 네.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 작가분이 그 남편이 평소에 그 부인한테 하던 행동이나 말 같은 거를 굉장히 세심하게 묘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완전히 그 말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아, 맥주. 저 이거 맞아요. 궁금했어요. 맥주 자기는 많이 마시면서 마시면서 캔 하나 마시고 또 마셔? 맞아. 그런 식의. 아우, 근데 제가 왜 공감을 했냐면 음. 우리나라의 남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그럴 수도 너무 있지. 배기 싫어. 일본하고 그러면은 한국하고 비슷한가 보네요. 더 심할 것 같아, 일본보다. 그리고 또 그 남편이 이제 뭐 자기 부인이 육아를 잘 못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그 전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상담하는 나 거예요. 이것도 너무 괘씸했어.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괘씸해서. 네. 진짜 너무하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 여자가 그런 짓까지 그러니까 가도록 얼마나 밀어붙인 거죠. 이게 굉장히 좌절이 됐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소중한 기본적인 울타리 그쵸. 안에서 네. 그 어떤 존중을 받지 못하고 남편의 여자친구, 과거 여자친구한테 자기의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그쵸. 모멸감이 모멸감이 너무 심하죠. 네.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면 물론 그건 아니죠. 그거를 뭐 예. 네. 너무너무 근데 이제 그게 더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나는 그쵸. 부분이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같이 살해했다고 저는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맞아요. 여자도 잘못한 거지만 이 맞아요. 남편이 그 과정에서 이제 그걸 같이 했다라고 저는 본 근데 거죠. 여기에서 이 책을 쓰셨을 때 네. 어떤 메시지가 음.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쓰셨나요? 저는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너무 읽으려고 하다 보면 약간 공부라든지 맞아요. 일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기억 못할 건데 그냥 안 읽는 거나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당장 인출을 하지 못해서 그걸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었지 막 이걸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안에 모든 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가 왜 보통 직관이라고 말하잖아요. 네네.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난 설명은 못하겠어. 어. 그런 걸 이제 보통 직관이라고 맞아, 표현하는데 맞아. 그 직관적인 결정을 할 때 맞아.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뭐 내가 읽었지만 잊어버린 책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남아 있어서 그게 이제 저의 직관을 인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잊어버릴 수 있죠. 읽고 나서. 근데 그렇지만 그게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콩나물을 이제 혹시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면 다 내려가거든요. 물이 거기 이렇게 보여 있는 게 아니라 아, 물이. 그냥 다 네. 내려가요. 근데 어떻게 이 콩나물은 자라지? 그럼 똑같아요. 음. 우리가 읽은 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스쳐 지나간 그 모든 물이 그 콩나물을 키웠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역시 작가님이시고 해서 표현 자체가 아주 그 적절한 네네네네.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제가 또 책을 읽다가 네.
조금 여기에서 되게 찡하했던 좀 아. 울림이 있었던 부분은 아이가 사춘기 때 네.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음. 자살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했다는 네, 게 안 아프게 죽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걸 검색했더라고요. 제가 마치 음. 이 사춘기 자녀처럼 빙의가 돼서 그렇구나. 저도 이제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지를 맨날 생각했었으니까 맨날 살기가 싫었으니까 그쵸. 근데 그래도 그 음. 자녀한테는 굉장히 엄마가 있었잖아요. 음. 저는 엄마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쵸. 저 혼자 꿍꿍꿍 그쵸. 생각하고 있다가 정말 저도 진짜 사람 때문에 사업에도 실패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한 1년 넘게 너무너무 아팠었어요. 정신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엄마가 너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죽자고. 엄마가 먼저 죽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집이 사실은 저희 집 3층 네네.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 옥상에 엄마가 올라가셔서 내가 죽겠다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그때 엄마랑 진짜 철철철철 울으면서 엄마 죽지 마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네네. 그리고 진짜 실제로 눈밭에 가가지고 진짜 이거는 제가 구독자들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정말 살고 싶지 않아서 음. 눈이 진짜 많이 내리는데 거기 무심천이 쭉 있어요, 저기 청주에. 네네네. 거기에서 진짜 눈이 너무 정말 많이 내리는 그때 죽고 싶어서 거기에서 막 얼어 죽으려고 했을 때 누군가 저를 발견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살기가 싫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너무 망해버리니까. 이제 100억 그 남편 때문에 네네. 빚졌던 때도 있지만 전 사람 때문에 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러셨구나. 네네네. 너무 이제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받지도 못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멘탈 반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그랬던 시기가 네네네. 있었기 때문에 네. 제가 아이가 고통 없이 죽는 방법에 대해서 딱 나왔을 때 야, 우리 작가님이 또 내 마음을 또 알아주시는 거지요. 제가 네네네. 궁금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왜 고등학교 때 그 왕따 당하면서 막 자살 충동이 있었다고 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 저도 엄마한테 말 못했거든요. 맞아요.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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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도 나한테 뭐 말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제 그 아이폰을 같이 쓰는데 아이폰을 이제 제 아이디를 빌려주다 보니까 연동이 사진을 돼서. 찍으면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다행이다.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제 찾아서 검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뭐 저처럼 뭐 그런 비슷한 게 있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짐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엄마랑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도 제가 먼저 알았으니까 뭐 엄마가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뭐 이제 그런 자살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도 좀 얘기해주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이렇게 공론화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좀 같이 얘기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기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그것만 보게 되니까 그냥 거기로 이제 어리석은 결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만 이제 시야를 넓혀주면은 본인도 거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런 고비를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아, 세상에. 네. 너무나 훌륭하신 또 경험들이 또 자녀 교육에까지도 이렇게 그쵸. 제가 아팠던 네. 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네네. 아프지 않으면 그 마음을 모르죠. 이해할 수 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야, 너 왜 이런 거 쓸데없는 검색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 공감 능력은 내가 경험을 했을 때 더 알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책 속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삶을 공감하려면 네. 어떤 책을 읽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보통 요즘 이제 심리학 책에서 이제 마인드셋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소설책을 읽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실제로 향상된대요.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그게 증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네.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소설책을 약간 쓸데없는 책 또는 쓸모없는 책으로 왜냐면 생각하시면 허상이고 네, 맞아요. 이런 당장 내가 돈 버는데 도움이 되겠어?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차피 돈을 버는 것도 인간관계고 근데 그 사람을 공감한다는 건 굉장히 큰 능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얼마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당장 그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주식을 막 투자해가지고 막 훌륭하게 했던 그런 그 주식 투자자 같은 분들은 주식 투자나 아니면 경제, 경영 관련된 책만 읽지 않으시거든요.
사실은 막 역사책을 읽어서 음. 예를 들면 역사의 흐름을 보고 그럼 나중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맞아요, 한다든지. 맞아요. 네. 사립지도 막 그렇죠, 읽으시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또 이렇게 남이 투자한 거 따라하다 보면 맨날 늦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자기만의 서적을 어.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철학책을 읽고서 오히려 자기만의 주관을 굉장히 뚜렷하게 갖는다든지 음. 이렇게 보통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책들을 다양한 분야를 읽었을 때 음. 오히려 거기서 탁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지 한다고 해서 물론 주식 투자책을 읽어야 되지만 맞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네. 맞아. 오히려 이게 과연 연결이 될까 하는 책들을 오히려 좀 음. 다양하게 읽으셨을 때 그 주식 투자나 아니면 나의 뭐 어떤 그 경제, 경영 이런 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니 이렇게 일부러 지금 중국에서 네, 지금 상하이에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시고 네네. 되게 오랜 시간 그렇게 음. 하셨는데 네. 저는 이 책 속에서 네. 소비 레몬을 건네면 네, 마지막 레모네이드를 챕터죠. 만들어라. 네네네. 이게 역경을 기회로 삼으라는 그렇죠, 그렇죠. 메시지잖아요. 네네. 그런 만큼 이 책이 진짜 누군가에게 정말 음. 삶에 희망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습니다. 네네. 네, 저희에게 네. 이렇게 세상에 하나뿐인 북매칭으로 음. 찾아와 주신 윤수혜 네. 작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